안녕하세요. 정답으로 가는 국어 가나다라 국어연구소의 실버송입니다. 오늘은 2023 수능 국어 18에서 21번 최척전에 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홍길동전 하면 홍길동이 주인공이듯이 최척전 하면 최척이 주인공입니다. EBS 수능 연계 작품이기도 하고 또 내신에서 많이 다루어서 줄거리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줄거리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우선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딸려 있는지, 보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21번에 보기가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다.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가 있고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서사라는 것의 뜻은 어떤 스토리, 시간의 흐름, 어떤 사건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사라고 하죠. 자, 최척전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혼례를 마친 후 그럼 일단 결혼을 했네요.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며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 기린다, 칭찬하다, 예찬하다 뭐 이런 뜻이죠. 사방에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오경은 아내이군요.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깃고 절구질 시아버지를 복양,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했다. 아내에게는 지금 엄마만 있고 최척에게는 아버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정확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정모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갖추었다. 윗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오경이가 더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보다 오경이가 더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오경을 매우 칭찬하는 내용이네요. 최척은 결혼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넉넉히 불었다. 일단 가난한 상황은 아니네요.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 기억으로 묶여있으니 문제 출제가 되는 파트겠네요. 초하루라는 것은 매달 1일을 말하는 거죠. 1일. 그걸 초하루라고 합니다. 주로 음력 1일을 말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만복사라는 절에 가서 부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가보면 정월 초하루, 정월이란 음력 1월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이것은 1월 1일이 되겠네요. 이날 밤 장육군불이 아주 커다란 불상입니다. 오경의 꿈에 나타났다. 여자 주인공의 꿈에 나타났네요. 난 만복사에 붙여다. 너희 정성의 가상에 기이한 사내아이를 점지해준다. 너희라는 건 최척과 오경일 것이고 남자아이를 점지해준다. 라고 꿈에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고전소설에 있어서 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그 달이라는 거는 그러면 1월을 말하겠네요. 음력 1월. 바로 잉태를 했다. 10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다. 그러면 특이한 징표란 바로 이 붉은 점을 말하겠네요.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이라고 하였다. 몽은 꿈일 것이고 또 석은 석가모니. 그러면 꿈에서 본 부처가 점지해준 아이. 이런 의미로 지었겠네요.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다. 남자 주인공은 피리. 매일, 매양이라는 거는 늘, 항상 이런 뜻이죠. 꽃 피는 아침, 달뜬 밤,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거의 아침과 밤이 되면 피리를 불어줬다는 얘기네요.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그럼 이날도 피리를 불었겠네요.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날이 환하게 비쳤으며, 그러면 이 부분들은 소설의 구성 요소 중에 배경이 되겠네요. 꽃잎이 떨어져서 그윽한 향기, 후각 들어있으니 시각이나 후각 아무거나 감각 하나만 들어있어도 이 소설은 지금 매우 감각적이 되겠네요.
이에 최척은 오경과 술을 마신 후 피리를 부니 그 소리가 하늘 걸으면서 퍼져나갔다.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평소 여자가 시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이러면서 오경이 시를 지었군요. 그러면 피리는 늘 불었으나 시를 늘 짓진 않았었나 보네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시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시가 지금 4줄 나와 있네요.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왕자진은 무척 피리를 잘 불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바다처럼 푸른 하늘인 이슬이 서늘하네. 바다처럼 푸른 하늘은 바다가 있다는 것보다는 푸른 하늘이고요. 달도 내려와 들으려고 하고 이제 푸른 하늘에 이슬이 있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 주로 상상 속의 새고요.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서 봉우리 가는 길 찾을 수가 없다. 매우 신비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피리 소리가 들리고요. 하늘에 이슬, 또 안개, 노을이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좀 뿌옇고 신비한 가운데 피리 소리가 들리는 그런 내용이 시네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서 감탄했다.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네요. 소설에서 중략 줄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전의 상황과 이 후의 상황으로 무엇이 바뀌게 되었는가를 차이를 보면서 읽으면 되죠.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결국 오경과 또 낳았던 몽석과 이별을 하고 최척은 중국의 배를 탔고요. 안남이란 지금의 베트남이네요. 처량한 마음에 피를 불었다. 늘 피리를 부는 최척이네요. 최척은 동방이 밝아오자 강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국적이 있다라는 보기 내용과 같이 일본인 배에 있었고 또 최척이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말로 물었죠. 어젯밤 시를 읊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시? 우리는 지금 오경이가 시를 읊었던 장면을 중략 부분 줄거리 전에서 읽었는데요. 오경이를 만나게 되는 장면일까요? 이별했다고 하니 이때쯤에 다시 재회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지금 베트남 근처로 떠돌고 있죠.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 조선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기쁘고 더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오경도 생각하기를 오경이가 맞았네요.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최척이 불었던 피리. 아주 단순하지만 오경의 피리라고 바꿔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고전소설에 있어서는 인물이 중요하고 또 인물의 특징이 중요한데 최척은 주로 피리를 그리고 오경이가 시를 읊는 거네요. 조선의 국조인데다가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최척의 피리였으니까 그랬겠죠.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저절로 시를 읊게 됐던 것이다.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남편의 목소리였겠네요. 황급히 뛰어나서 최척을 보았다. 놀라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었으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눈에서 눈물이 다하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 볼 수도 없었다.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작거리 시장이죠. 너무나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감동을 받은 감격적인 그런 장면이고요. 처음에는 친척이나 서로 잘 아는 친구인가?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소리쳐 말했다. 이상한 일이야.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산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최척의 아버지 또 오경의 어머니의 소식을 묻고 있네요. 날이 어두워진 뒤 배 오른 데다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의 안전과 어떻게 지내는 상황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을 리가 없었다. 이별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또 아버니가 장모님을 만나지 못하니 좀 슬프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같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고전소설이었는데 딸려있는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시를 삽입한 건 맞지만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신분의 변화 과정이 아니군요.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변 인물, 또 주요 인물, 여기서 주요 인물이란 최초과 오경을 말할 텐데요. 주변 인물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이런 평가 없습니다. 감각적인 배경 묘사. 우리 아까 후각 살펴보았고요. 배경이 있는 것도 보았네요.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에 낭만적인 분위기다. 꽃이 흩날리고 또 냄새도 나고 또 피리 소리도 들리고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였으니까 답은 4번. 아주 쉬운 문제네요.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줘 이전 사건에 따른 인물들 간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다. 그러면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이라는 건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나 장모님인데 현재 행선지가 지금 어딘지 모른다고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틀렸네요. 이전 사건이라는 그런 거는 바로 가족들 간에 헤어졌다라는 중요한 부분의 줄거리일 것이고요. 다른 인물들, 지금 여기에서는 주변 인물, 주요 인물, 또 다른 인물 이런 식으로 어떤 소설에서 인물이 매우 중요하고 또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뱃사람들은 최척과 오경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놀랐다. 그들은 뭐 친척이나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부부 사이여서 매우 놀랐다는 장면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지금 베트남을 떠도는 조선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최초에는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지 않았었고요. 시를 읽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 답은 3번. 가정의 구성원들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오경이 시주본을 추측했지만 점차 부유해졌다. 맨 첫 부분에 있었죠.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오경의 행실을 모두 칭찬하고 길이었다. 칭찬하다, 길이다 라는 단어 한번 챙겨주시고요. 20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아까 우리가 기억부터 미음까지 한번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기억은 매월 초하루, 그 다음 니은은 정월 초하루, 또 디귿은 그달에 잉태를 했다. 그 다음에 리을은 꽃피는 아침, 또 어느 봄날 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각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억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그 다음에 쉼표가 찍혀 있죠. 그럼 이제 쉼표가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이다 라고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파트를 보았더니 기억은 매월 초하루가 되면 만복사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틀렸네요. 디귿과 미음은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냈다. 인물의 성격이 변화되는 파트가 보이지 않고 디귿이라는 건 바로 잉태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부분이 바로 틀리네요. 리을이라는 파트는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 인물의 행위 피리 부는 행위겠네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의 표지. 리을은 맞았네요. 그 다음에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한다. 미음은 어느 봄날 밤인데 이날도 피리를 불었기 때문에 피리를 부는 행위 중 한 시점을 특정한다. 답은 3번이겠네요. 니은은 정월 초하루, 기억에서부터, 기억은 매월 초하루죠. 그러면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그러면 매월 초하루 중에 지금 정월 초하루가 들어있으니 여긴 괜찮네요. 미음은 어느 봄날 밤이죠.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 그 행위라는 것은 망복사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고, 미음은 지금 아이를 다 낳고 나서 피리를 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피리를 부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결된 순간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니은과 디귿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가는 과정. 니은하고 디귿은 둘 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리고 디귿의 실제 잉태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요. 미음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되었다. 미음이라는 것은 아이를 다 낳고 나서 피리를 부는 거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답은 3번. 21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만복사의 부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한 존재다. 맞는 내용이네요. 붉은 점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다.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 만나려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장했다.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는 추측을 떠올리게 하였고 이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만났으니까요. 최초가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 눈물이 닿아 피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대한 인물의 불안감, 눈물이 다 흘러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피가 나왔다. 너무나 이제 만난 게 기뻤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답으로 이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고전소설이었지만 수능 문제에서 문학이 쉽게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